안녕하세요. 100일 고전지의 융합 통찰력 향상을 위한 심화 과정에서 노인과 바다를 강의하게 된 요아교육과 윤영순 교수입니다. 여러분은 바다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드넓은 바다를 바라볼 때 마음이 탁 트이는 시원함을 느끼고 또 잔잔한 바다의 거대함 속에서 안정감을 얻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해밍웨이가 생애 마지막으로 남긴 고전 명작 노인과 바다입니다. 이 작품은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노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함께 이 작품을 통해 인간의 불굴의 의지와 희망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랍니다. 목차를 살펴보면 먼저 수업의 목표를 확인한 후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생애, 또 작품 분석, 예를 들면 작품 개요, 등장인물 분석, 시대적 배경, 또 중심 메시지를 통해 작가 해밍웨이가 전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봅시다 코너를 통해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본 수업의 목표로는 노인과 바다를 통해 인간의 불굴의 의지와 또 자연과의 조화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작품 속 인물들의 행동과 상징을 분석함으로써 인간이 역경 속에서도 어떻게 끊임없이 도전하고 극복하려는 의지를 발휘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 생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20세기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미국 작가 중 한 명입니다. 해밍웨이는 1899년 7월 21일에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의사이고 어머니는 음악가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로부터 배운 사냥, 낚시, 캠핑 등 야외 활동을 좋아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험은 나중에 그의 작품에 영향을 미칩니다. 1917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해밍웨이는 캔자스 시티 스타라는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당시 청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차 세계대전에 참여하고자 자원 입대하였으나 실형 문제로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를 포기하지 않고 구급대원으로 자원하여 이탈리아 전선에 파견되었습니다. 이는 그의 첫 번째 소설 무기여 자리거라의 배경이 됩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는 일시적으로 미국으로 돌아왔지만 1921년부터 1928년까지 유럽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잃어버린 세대로 알려진 젊은 미국 작가들과 친분을 맺었습니다. 1980년대와 40년대에는 그는 여러 전쟁에 참여하였고 이 경험은 누구를 위해 종은 울리나와 같은 작품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그는 대서양과 또 카리브해 지역에서 상어와 대형 물고기를 잡는 데 몰두하였는데 이 경험은 그의 소설 노인과 바다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해밍웨이는 그의 작품 노인과 바다로 1953년 프리처상을 수상하였고 이후 1954년에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의 작품은 자연과 전쟁, 사랑, 용기, 존경, 죽음과 같은 주제를 탐구하며 그의 독특한 글쓰기 스타일과 테마는 그를 영원한 문학적 아이콘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밍웨이는 개인적인 문제와 또 우울증에 고군분투하였고 또 1961년에 자신의 생명을 끝내었습니다. 그의 생애와 업적은 그가 가장 잘 아는 것에 대해 쓰는 것의 중요성과 또 인간 상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또한 작가가 경험과 삶을 통해 창조적인 영감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그의 삶과 작품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대표적인 작품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그의 짧은 문학 생활 기간 동안 괄목할 만한 업적을 이루었고 그의 작품은 그의 독특한 글쓰기 스타일과 인간의 본성에 대한 그의 냉철한 관찰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첫 번째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태양은 또다시 떠오른다. 이 작품은 해밍웨이의 첫 장편 소설로 제1차 세계대전 후 혼란스러운 사회에서 방황하는 젊은이들의 환멸과 허물을 간결하고 건조한 하드보일드 문체로 그린 작품입니다. 이 소설은 27세의 해밍웨이가 자신의 자선적 경험을 바탕으로 단 9개월 만에 완성하는 것으로 발표되자마자 길 잃은 세대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주목받았습니다. 길 잃은 세대는 전쟁으로 인해 삶의 방황을 상실한 젊은 세대를 일컫는 용어로 이 소설은 그들의 방황과 공허함을 혁신적인 문체로 표현해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태양은 또다시 떠오른다는 무명의 젊은 작가였던 해밍웨이를 문단의 거장으로 부상시키며 또 현대 문학계에 큰 영향을 미친 고전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발표 이후 거의 한 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이 작품은 전 세계 독자들로부터 사랑받고 있으며 또 그가 보여준 시대적 감수성과 또 문체는 이후에 문학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작품으로는 무기여 잘 있거라. 이 작품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의 그의 경험에 기반을 둔 작품으로 전쟁과 사랑에 대한 그의 견해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해밍웨이 스스로 나의 로미오와 줄리엣이라 말했던 이 작품은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진 이탈리아 전역을 주요 무대로 전쟁의 허무와 환멸 속에서 만난 남녀의 비극적인 사랑을 그린 연애소설이자 또 같은 해 출간된 서부전선 이상없다와 함께 당대를 대표하는 전쟁 문학 반전 소설입니다. 해밍웨이는 이 소설로 세계적 명성을 얻었고 특히 소설의 마지막 문장은 절망에서 도망쳐 사랑에서 구원을 얻으려 했던 인간이 운명이라는 우주적 폭력 앞에 무너지는 이야기를 특유의 하드보일드 문체로 구현해 소설 역사상 가장 뛰어난 결말의 하나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작품으로는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해밍웨이의 가장 중요한 작품 중 하나로 스페인 내전을 배경으로 한 장편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해밍웨이가 스페인 내전에 종군 기자로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쓴 작품으로 인간의 고통, 희생, 그리고 죽음이라는 주제를 심도 있게 탐구합니다. 주인공 로버트 조던은 스페인 내전에 참여한 미국인 폭파 전문가로 스페인 저항군을 도와 중요한 다리를 폭파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조던은 스페인의 산악 지역에서 저항군과 함께 생활하며 전쟁의 잔혹함과 인간관계의 복잡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전쟁 속에서도 사랑을 나누게 된 마리아와의 관계는 조던에게 중요한 내적 갈등을 안겨줍니다. 소설의 제목은 조던의 시에서 가져왔으며 이는 인간이 누구도 혼자가 아니며 타인의 고통은 곧 나의 고통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작품은 전쟁의 현실을 냉철하게 묘사하면서도 인간의 내면적 고뇌와 감정을 깊이 있게 다루었습니다. 출간 후 해밍웨이는 이 소설로 많은 찬사를 받았고 또 전쟁과 인간의 운명에 대한 그의 통찰은 오늘날까지도 강한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노인과 바다인데요. 이 작품은 해밍웨이의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로 1953년 퓰리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작품은 고독한 노인이 대서양에서 거대한 물고기와 싸우는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용기와 투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1954년 해밍웨이는 그의 뛰어난 문학적 공헌을 인정받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합니다. 해밍웨이는 그의 작품을 통해 20세기의 중요한 사회와 문화적 변화에 대해 탐색하였고 그의 작품은 오늘날까지도 세계적으로 읽히고 연구되고 있습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는 단순한 어부의 이야기를 넘어 깊은 철학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해밍웨이가 이 작품을 통해 표현하고자 한 의도는 무엇이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간의 불굴의 의지와 영웅적 투쟁입니다. 해밍웨이는 인간이 극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탐구하면서 인간의 불굴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바다의 주인공인 산티아고는 84일 동안 물고기를 잡지 못한 채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의 마을 사람들은 그를 실패한 사람으로 여기고 그조차도 자신의 운명에 의문을 품습니다. 그러나 산티아고는 좌절하지 않고 바다로 나가 거대한 청새치를 낚아 올리는 데 성공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어부의 일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영웅적 투쟁을 상징합니다. 산티아고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바쳐 싸우고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직면하게 됩니다. 해밍웨이는 이러한 투쟁을 통해 인간이 실패나 좌절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존재임을 강조합니다. 산티아고의 투쟁은 단순히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삶의 고독과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노인과 바다는 인간의 고독을 깊이 탐구한 작품입니다. 산티아고는 바다에서 혼자 싸우면서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확인합니다. 그는 물리적으로 고립되어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스스로와 끊임없이 대화하며 자신을 격려하고 도전합니다. 이 고독 속에서 산티아고는 자신의 존엄성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해밍웨이는 이 작품을 통해 인간이 고독 속에서도 어떻게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산티아고는 바다에서의 싸움이 끝난 후에도 자신이 잃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투쟁을 통해 자신의 존재, 의미를 재확인했다고 느낍니다. 해밍웨이는 고독이 인간에게 필연적인 것이며 이 속에서
인간은 스스로를 발견하고 자신의 가치를 찾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해밍웨이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탐구하며 이를 통해 인간이 자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묘사합니다. 바다는 산티아고에게 삶의 터전이자 도전의 대상입니다. 그는 바다를 사랑하지만 동시에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산티아고와 바다, 그리고 그 안에 청새치와 상어 등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산티아고는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고 하지만 자연은 그에게 끊임없는 도전과 위협을 가합니다. 이 관계는 인간이 자연의 힘에 굴복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면서도 그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존엄성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탐구합니다. 해밍웨이는 자연을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인간의 투쟁과 생존의 무대로 그려내며 인간과 자연의 복잡한 관계를 심도 있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삶과 죽음의 순환입니다. 노인과 바다에서 바다는 삶과 죽음이 끊임없이 순환하는 공간으로 나타납니다. 산티아고는 바다에서 삶을 얻기도 하고 죽음의 위협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는 청새치를 잡고 승리를 맛보지만 상어에게 물고기를 거의 다 빼앗기고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이 과정은 삶과 죽음, 성공과 실패가 끊임없이 교차하는 인간의 삶을 상징합니다. 해밍웨이는 삶과 죽음의 순환 속에서 인간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산티아고는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투쟁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패배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용기와 의지를 증명했으며 또 이것이 그에게는 삶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해밍웨이는 이를 통해 삶의 끝없는 순환 속에서도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길을 찾아 나아가야 하는지를 말하고자 했습니다. 즉, 해밍웨이는 노인과 바다를 통해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삶과 죽음, 고독과 연대, 도전과 실패를 탐구하며 이를 간결하면서도 심오한 방식으로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인간이 극복해야 할 내면적, 외부적 도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해밍웨이 자신의 삶과 철학을 반영한 문학적 결작으로 평가받습니다. 노인과 바다의 시대적 배경으론 1940년대 후반부터 1950년대 초반까지의 쿠바입니다. 이 시기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적으로 변화와 불안정이 컸던 시기로 미국과 쿠바의 관계에도 긴장이 흐르고 있던 때입니다. 당시 쿠바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격변을 겪고 있었으며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해밍웨이는 이 시기에 쿠바에 거주하며 바다를 배경으로 한 작품을 구상했고 이는 쿠바의 작은 어촌 마을을 무대로 삼고 있습니다. 산티아고라는 노인 어부의 이야기는 현실 속에서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는 이들의 생활을 사실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냉전 초기의 분위기도 작품의 시대적 배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시기는 전후 재건과 냉전이 시작되며 세계적으로 불안과 갈등이 고조되던 시기였고 이는 노인 산티아고의 고독과 투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노인과 바다는 주로 두 명의 주요 등장인물과 몇 가지 상징적인 요소로 구성된 작품입니다. 이 인물들은 간결하지만 깊은 상징성을 지니며 작품의 주제를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명의 이제 주요 등장 인물 중 첫 번째, 산티아고입니다. 산티아고는 작품의 주인공으로 나이 많은 쿠바 어부입니다. 그는 84일 동안 물고기를 잡지 못한 불운한 상태에 있지만 여전히 바다로 나가서 청새치를 잡겠다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티아고는 작품 내내 극심한 고독을 겪습니다. 그는 바다에서 혼자 싸우며 자신의 능력과 인내를 시험합니다. 이 고독은 그의 내면의 힘과 인간의 존엄성을 상징하는데요. 산티아고는 단순한 어부 이상으로 인간의 불굴의 의지와 고독 속에서도 자기 가치를 증명하려는 투쟁을 하는 상징 인물입니다. 그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지치고 상처를 입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인간이 고난 속에서도 자기 존엄성을 지키며 스스로를 초월하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두 번째 주요 등장인물은 마놀린입니다. 마놀린은 산티아고의 제자이자 친구인 어린 소년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산티아고와 함께 낚시를 하며 그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마놀리는 산티아고가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동안 그의 부모의 명령으로 다른 배에서 일하게 되지만 여전히 산티아고를 돕고 싶어 합니다. 마놀리는 산티아고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그에게 끊임없는 지지를 보내는 인물입니다. 그는 산티아고에게 희망과 연대의 의미를 부여하며 그의 고난 속에서도 끊임없는 위안을 제공합니다. 또한 마놀리는 다음 세대를 상징하며 산티아고의 경험과 지혜가 이어질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마놀리는 산티아고를 단순히 스승으로만 보지 않고 아버지 같은 존재로 생각하며 깊은 연민과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작품에서 중요한 인간 관계를 보여주며 산티아고가 겪는 고난에 대해 독자가 더욱 감정적으로 이입할 수 있게 합니다. 상징적 요소 첫 번째인 청새치입니다. 청새치는 산티아고가 바다에서 잡으려 하는 거대한 물고기입니다. 이 물고기는 작품의 절정에서 산티아고와 치열한 싸움을 벌이게 되며 산티아고가 자신의 모든 능력과 인내를 바쳐야 하는 상대로 등장합니다. 청새치는 단순한 물고기가 아니라 산티아고가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 극복해야 할 목표이자 도전의 상징입니다. 이 거대한 물고기는 산티아고에게 있어 생존과 영광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존재입니다. 산티아고는 청새치를 단순한 사냥감으로 보지 않고 존경과 동정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그는 청새치와 자신이 같은 운명에 처해 있음을 느끼고 그와의 싸움을 통해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깊이 있게 성찰합니다. 상징적 요소 두 번째인 상어입니다. 산티아고가 청새치를 잡은 후 상어들은 그를 공격하여 청새치의 고기를 먹어 치웁니다. 이 상어들은 산티아고가 겪는 고난과 자연의 무자비함을 상징합니다. 상어들은 인간의 노력과 성취를 파괴하는 힘을 상징합니다.
산티아고가 청새치와의 싸움에서 승리했지만 상어들에게 거의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상황은 인생의 허무함과 자연의 잔혹성을 보여줍니다. 상징적 요소 마지막 바다입니다. 바다는 산티아고의 삶과 투쟁의 무대이며 그의 친구이자 적입니다. 그는 바다를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며 바다에서의 고독한 싸움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바다는 작품 전체에서 산티아고가 싸워야 할 자연의 힘을 상징하며 인간이 자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성찰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인물들과 상징적 요소들은 노인과 바다의 핵심 주제인 인간의 불굴의 의지, 고독, 자연과의 관계, 그리고 삶의 의미를 깊이 있게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시간에는 해밍웨이의 생애, 주요 작품, 또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를 통해 표현하고자 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또 주요 등장인물과 몇 가지 상징적 요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